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 여직원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더 가까이서 보니 이렇게 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최근에는 아주 이상한 팀장님이 있다는 카톡이 돌았었는데요. 책상 위에 문어 인형을 올려놨는데 팀장 기분이 안 좋으면 문어 인형도 삐진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문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 걸 때 문어 인형 표정 보고 말 걸어야 한다며 표정 안 좋을 때 말 걸면 극대노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카톡이 많은 커뮤니티와 페북 페이지들에서 큰 인기를 모으자 본인이 직접 등판해 오늘은 기분 좋다며 웃는 문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직장인들을 6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말투 이상한 직원입니다. 올해 웃댄 이 말투 너무 X 같은데 말해도 되는 걸까?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경력직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말투가 너무 거슬린다며 끝에 도를 붙인다고 하는데요.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면 이메일 보냈습니다, 제가 연락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며 반말도 아니고 12조도 아니지만 너무 거슬린다고 합니다. 요즘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던 걸 쏴슴도 라고 줄여버리고 회식하고 집에 갈 땐 바닥이 찼음도 라고 한다는데요. 글로 풀다 보니 본인의 빡침이 반밖에 표현이 안 된다며 매우 짱나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글이었는데, 어떤 분은 수고하셨습니다로 받아치라고 하여 베풀이 되고, 어떤 분은 역지사지라며 끝에 모를 붙여 밥 먹을 거니 뭐 수고 햄모로 뭐 아니면 도작전을 쓰라고 하여 베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분은 협력업체 직원이 말 끝에 합니다요를 자주 써서 양반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도 하네요. 한 분이 텍스트로는 느낄 수 없다며 직접 녹음해서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이메일 보냈습니다. 제가 연락해보겠습니다.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닥이 쳤습니다. 다음은 한 회사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코오롱의 안병덕 사장님이 대표적인데요. 1982년 코오롱 상사에 입사해 사장까지 올라간 자수성가형 인물인데, 심지어 입사 이후 40년간 단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발인 다음날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딱 한 번 만난 직원들도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 먼저 인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해야 평사원이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나 보네요. 그래도 안병덕 사장님은 50년이 넘진 않았는데요. 80년 넘게 일한 분이 있었으니 브라질의 월터 오스먼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10대 때부터 브라질의 한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는데요. 독일어를 잘했던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운송 조수로 승진했고, 얼마 후엔 영업 관리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100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100번째 생일을 회사에서 성대하게 축하해줬다고 하며 84년 9일 동안 일을 하여 기네스북에 가장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근속 선물로 큰 화제가 된 분도 있는데요. 버거킹의 케빈 포드 씨입니다. 올해 7월 버거킹 매장에서 27년 동안 근무하며 올해 60세가 되는 포드 씨에게 매장에서 근속 선물을 줬는데, 포드 씨는 그 선물들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 틱톡에 올립니다. 사탕과 스버컵 같은 소소한 선물이지만 그는 감사를 표하며 영상을 찍었던 건데요. 이 영상은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27년 근속 선물 치곤 너무 부실한 선물 아니냐는 댓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화가 난 딸이 고펀드미의 아빠의 사연을 소개했고, 평생 고생한 아버지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순식간에 우리 돈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MBC의 투데이 쇼에서도 그를 초대해 최근 4년간 못 봤던 손주들을 만나게 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영상은 불평을 하려고 찍은 게 아니었으며 그 선물에 감사해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큰 성금을 받았지만 당장 은퇴하거나 휴가를 떠날 계획도 없다며 받은 성금은 딸과 손주들을 보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팅한 여직원입니다. 월드컵이 있던 해인 2018년 올라왔던 글인데요. 거래처 여직원과 함께 6명이서 밥을 먹고 오는 길에 로또방이 보였고 한국 독일전이 있길래 재미삼아 해봤다고 합니다. 토토를 안 해본 여직원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았고, 부장님이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 맞추는 거라며, 독일이 웬만하면 이기니까 독일한테 걸면 안전하게 작은 금액을 먹는 거라 설명했고, 대신에
한국에 걸면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큰 금액을 먹는 거라고 했다는데요. 여직원이 한국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냐고 물어보자 부장님은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고 우리가 2점 차로 이기면 된다며 2대0이나 3대1 정도라고 이야기하자 여직원은 1초에 망설임도 없이 2대0과 3대1 두 개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사람들이 애국심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며 허공에 돈 버리는 거라고 비웃자 여직원은 우리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우리도 4강 갔었잖아요. 라며 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진행했고 결국 10,000원을 걸어 600,000원을 땄다고 합니다. 추가할못들 앞에서 손흥민의 골까지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축구의 신이라는 게 학계의 점심입니다. 다음은 하루에 2번 사라지는 여직원입니다. 작년 강남 부동산 카페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작은 무역 회사를 하면서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매일 업무 시간 중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30분을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입사 10일 정도가 지난 후 조용히 불러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잠실에 있는 집에 갔다 온다고 했다는데요. 화장실을 본인 집이 아니면 절대로 사용 못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사무실 화장실도 깨끗하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서초동에서 잠실까지 똥 싸러 하루에 꼭 2번은 간다고 합니다. 일 문제로 찾으면 자리에 없고 심지어 전화도 안 받는데 화장실 일 보고 씻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한다네요. 결국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노동청에 고발을 했고 심지어 엄마라는 사람이 귀한 자기 딸 잘랐다고 온갖 욕을 전화로 했다고도 하네요. 이쯤 되면 잠실 집에서 도보 3분 이내에 직장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똥 싸고 샤워까지 꼭 해야 하는 성격이면 그냥 재택으로 사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이사장님입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홍콩 법인장을 맡아 하던 전무였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옷이 찢기거나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가 많았는데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면 길 가다 깡패에 맞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95년 그가 해외 출장에 가 있었을 때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학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사건을 숨겼고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반성은커녕 자기 자식들을 챙기는데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지 1억을 출연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던 일이다 보니 운영비가 없어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했고 정부에서도 냉대와 무관심을 보냈다고 하는데 원래는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서울시에선 학교 폭력이 없는데 왜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써서 재단 법인을 만들려고 하냐며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며 허가를 내주지도 않아 겨우겨우 학교 폭력이 아닌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고 교육부 공무원들은 그가 찾아가면 피해 다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모이면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2004년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여 시민 47만 명이 동참한 끝에 해당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지금은 푸른나무 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 계속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많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고 실제 학교 폭력 당사자들을 상담하고 심리 치료를 통해 화해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폭력 실태 조사는 물론 학교 폭력 연구소를 발간하고 있으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대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와 경찰은 물론 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원을 배출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가 퇴사한 삼성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뭔가 묘하기도 합니다. 그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고 2019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고인이 된 아들과 가수 성시경이 절친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종기 이사장은 유퀴즈에 출연해 성시경은 지금도 명절 때면 찾아와서 소주를 한잔하곤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2001년부터
학교 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들을 괴롭힌 아이들 중에 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짱이라는 아이 역시 불량 서클 멤버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당했다고 하네요. 구타 유발자들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고 있을 직장인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